안녕하십니까. 강동대학교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 충청권 전문대 사업단에서 기업가 정신 강의를 진행하게 된 주식회사 툰즈의 심규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돼서 총 15가지의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번 어떤 과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가 정신의 혁명적인 영향, 두 번째 개인의 창업가적 사고방식, 세 번째 기업의 창업가적 사고방식, 네 번째 창업가 정신의 사회적 관점과 글로벌 환경, 다섯 번째 창의성과 혁신, 여섯 번째 기회에 대한 평가 기능, 일곱 번째 새로운 벤처의 시작 방법, 여덟 번째 창업 자금의 조달, 그리고 아홉 번째 벤처 창업의 법률과 관련된 도전, 그리고 열 번째 신생 벤처의 마케팅 관점, 그리고 11번째 신생 벤처의 재무제표, 12번째 신생 벤처를 위한 사업 계획성, 그리고 13번째 전략적 성장과 창업가 정신, 14번째 가치 평가와 창업가 정신, 마지막 15번째 신생 벤처의 최종 수학, 이렇게 총 15가지의 과정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기업가 정신이 어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창업이나 또는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내용인 창업가 정신의 혁명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창업가 정신의 혁명적인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에 대해서 먼저 유래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총 3분의 기업가분들을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먼저 깡디옹이라고 하는 기업가분은 떠맡다라는 프랑스어 어원으로 1755년에 발간된 상어 일반론에서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때 깡디옹은 기업가를 위험을 부담하는 자 또는 기업가의 소득을 토지 임대료나 임금이 아닌 이윤으로 구성된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뜻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기업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자, 한마디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들이 발생하게 되죠. 내적 또는 외적으로요.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을 짓는 자라는 뜻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의 소득은 토지 임대료나 임금이 아닌 이윤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아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가 단순히 우리 노동자와 같이 소득을 토지 임대료나 또는 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잘 운영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윤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라는 학자가 말한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부담자로서의 기업가 이론이 기업가 정신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기업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기업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선형적으로 확률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과 다르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면서 뭔가 확실한 어떤 걸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항상 대두되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과 다르다. 한마디로 뭔가 안정적인 것과는 매우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가 되었을 때에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되어 있는 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지프 슌페터라는 학자예요. 이분은 기업가를 혁신자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혁신의 이노베이터라고 부르셨는데 1934년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해 발현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대중들에게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꼭 쓰셨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부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가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끔씩은 파괴하기도 하고요.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쪼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신 조지프 슌페터 학자도 혁신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해서 기업가에 대한 유래는
깡디용, 그리고 나이트, 그리고 조지프 슌페터에 거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지만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위험을 또 책임을 지는 자,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파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기업가에 대해서 뭔가 나는 어떤 기업가가 될까라고 처음에 고민하셨을 때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책임을 지는 자가 될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기업 고전적인 정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기회를 부단히 탐색하며 필요한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 기회를 실현하는 기업가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가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나의 미래가, 나의 사업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될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점에서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탐색하고 탐구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학습해서 이용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업가적 행동이다라고 고전적으로는 정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고전적 정의에서 현대 정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기업가의 정의에서 고전적 또는 전통적 정의로는 소유 경영자 또는 자수성가 경영자, 사업 추진자, 자영업자 이렇게 분류했다 합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소유 경영자 또는 자수성가형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일구어내서 성장을 해온 기업가, 그리고 또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추진해서 만들어내는 기업가라는 걸 단순히 기업가의 정의로 봤다면, 현대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원료와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을 정복하고 기술 혁신의 기회를 발견하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현대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사례로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먼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이 기업가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제가 아는 기업가 분들 중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도 보면 새로운 상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물품도 재화도 있겠지만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없던 배달 서비스 또는 배달 플랫폼 같은 것을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화 시켜서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배달 서비스가 각각의 경영자 또는 각각의 소상공인 단계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서비스라고 한다면, 배달의 민족은 이러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켜서 많은 소비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용하고 그리고 활용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기업가들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자신의 수익 모델을 형성하고 그리고 미래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한 기업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한 곳은 마켓컬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켓컬리는 가장 많은 키워드로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물론 생산 방식은 아니지만 유통 방식이긴 하지만요. 기존의 서비스에서는 새벽이 아니라 주로 주간에 많이 배송을 하고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생산되는 신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뭔가 먹지를 못해서 뭔가 불만스러운 경우를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새벽에 만약에 신선 제품들을 빨리 공급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유통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산 방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했을 때 마켓컬리는 기존의 물품을 배달하고 신상품을 배달하는 과정을, 생산 방식을 기존의 주간이 아닌 새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조금 혁신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대적으로 봤을 때 기업가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 기업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넷플릭스나 웨이브, TV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과거에는 저희가 TV를 통해서만 방송을 보고 그리고 공영방송사나 그런 방송 프로를 만드는 곳에서만 뭔가 프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반해 새롭게 소비자가 모바일 환경에 적응되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환경들이 인터넷과 같은 환경들이 매우 원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바일 상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던 어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새롭게 어떤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방송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혁신적인 사고와 그리고 소비자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않았더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원료와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을 정복하는 것과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 혁신의 기회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에는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뭔가 자동차나 어떤 생산품 만드는 데 비해서 현대에는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기술들로 인해서 자동차도 그리고 다양한 생산품들을 실제로 로봇이 직접 만들게 되고 사람은 일부분의 불량품을 검수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정도의 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기업가는 단순히 원래 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 가능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사업 모델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발견한 다음에 실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의 정의가 고전적, 전통적 정의에서 현대적 정의로 넘어오면서 변화의 큰 특징은 무언가 새로운, 즉 혁신적인 환경에 잘 적응한 기업가가 됐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 교육을 들으실 때 기업가라고 한다면 과거에 단순히 어떤 자수성가를 하거나 뭔가 혼자서 뭔가 가져서 열심히 성장하는 경영자보다는 현대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들어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의 특성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의 기회를 포착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모험적, 창의적, 경쟁적이면서 위험한 선택과 불확실한 사업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해낼 줄 아는 특성을 지녔다고 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사업의 기회를 포착한다라는 것은 일반적 대중이 보는 시점에서의 어떤 인사이트, 즉 통찰에 관련된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가 또는 기업가는 예를 들면 지나가는 간판을 보거나 지나는 소비자가 어떤 소비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간판이 어떻게 변화해 오는지 상품의 서비스들이 기존과 달리 어떻게 변화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외부적 환경에서 정책의 변화, 또 규제의 변화,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곳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모험적인 성향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창의적인 성향 그리고 타 시장과 자주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차별성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경쟁적인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선택과 불확실한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할 줄 아는데요. 이것은 일반적 위험한 선택과 불확실하다고 하면 일반 소비자나 일반 대중들은 너무 위험해서 또 너무 불확실해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가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내가 저 위험한 선택을 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 또는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는 미래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낼 줄 아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적 특성을 가지셔야 추후에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또는 또한 기회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창업가와 그리고 중소기업의 소유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기업가는 창업가라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기업가는 나중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어떤 특정한 기업의 소유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창업가와 중소기업 소유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창업가는 혁신적인 전략적 관행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그리고 상품, 생산 방식, 시장, 기술 등에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사람, 또는 빠른 성장과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일반적 기업의 소유주는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영역이 우세하지 않다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 다 사실 기업가라 불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다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결정적으로는 창업가는 혁신적 또는 전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창출한다는 점에서 조금 큰 장점이 있고요. 중소기업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어떤 안정적 추구를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수준을 잘 유지하자라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싶네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가분들과 기업가분을 조금 중소기업 소유주를 조금 나눠보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배달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면요, 창업가라고 하는 분들은 배달 플랫폼을 자체를 지금의 배달 플랫폼에서의 안주하지 않고, 나의 배달 서비스가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이나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 이용하는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단순히 다른 배달 서비스를 중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과 관련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배달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나의 플랫폼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닌 보다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고,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부족했는지 보완점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더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 또는 이 서비스가 시장에 적용했을 때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창업가에 대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반대로 중소기업 소유주 같은 경우는 같은 배달 플랫폼을 보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서비스가 수익을 벌고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한다든지, 직원 또는 직원들에게 어떤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직원과 대표가 같이 성장하는 모델보다는 지금의 것에 안정적인 것을 매우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미래에 창업가와 지금의 중소기업 소유주가 같이 경쟁을 한다면 창업가는 이미 다른 시장을 개척하고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소유주는 기존 시장에 안주하다 보니 시장이 점점 도태해지면서 조금씩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수익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업가 정신보다는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가 정신에서의 방향이 조금 더 옳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창업가 정신에 대한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창업가적인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단순한 사업 창출 그 이상. 한마디로 내가 물건을 만들고 판다 라고 하는 단순한 사업 모델을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 내가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이 판매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판매할 때 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사고를 만들어서 보다 혁신적인 유통 모델을 형성해 내거나, 또는 이러한 사업 모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복잡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에도 상대방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떤 사업을 창출해 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회를 찾고 안전을 떠나서 위험을 감수하고 꾸준히 아이디어와 현실을 통합하는 속성,
방식을 생각한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창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정보를 계속 습득하셔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이렇게 탐구하고 탐색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한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요. 그에 맞는 꾸준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이 아이디어를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현실에 적용하는 어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업가의 사고방식은 내부에서나 외부, 영리 또는 비영리 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나 비사업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부에서나 외부, 또 영리, 비영리 기업에서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에서 이 창업가 정신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비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꼭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업에서 정의될 때에는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지만 비사업 활동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캠페인이나 목적성이 있는 어떤 비영리적 활동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가의 사업 방식은 단순히 사업할 때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때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사업에 스며들어 있는 통합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혁신적인 방식으로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0.1을 더해서 내가 차별성이 지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사업에 스며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사업이 아닌 특정한 활동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도 이 창업가 정신의 사고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걸 수행할 때에도 혁신적인 것이 창업가 정신이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가 수행되는 것은 예를 들면 거래 관계에 있었을 때 거래를 어떻게 하면은 보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존처럼 어떠한 거래처에서 계약을 할 때 제가 이런 방식으로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사회에서 다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항상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창업가 정신이다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 경험을 조금 더 하자면 제가 창업 동아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인사업을 하는 분이 갑자기 인사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항상 프린트를 학교 내에서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과연 창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창업 동아리라면서 발생되었던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무한 잉크 프린터를 한 대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이 무한 잉크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제가 쓸 때에는 쓸 일이 크게 없었어요. 월에 한 3-4장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금에 있는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있는 무한 프린트 잉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미리 인쇄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웹하드나 웹메일 이런 것들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메일을 활용해서 그 메일에다가 새벽 3시까지 프린트물을 주면 내가 다음날 아침 7시에 정문 앞에서 프린트 잉크한 걸 가지고 인쇄한 걸 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리겠다라는 서비스였는데요. 자, 이런 것도 기존의 학교 내에서 문제점들을 창의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가 발생을 하였고 이 소비되는 서비스가 추후에 인사업을 다시 시작한 그 업자분의 새로운 서비스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창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방식, 또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요. 여기서 이 창업가 정의를 앞서서
한번 여기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업가와 그리고 기업가의 정의, 그리고 기업가의 고전적, 전통적인 정의, 그리고 현대적 정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다음 창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가 정신이 어떤 사고방식인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앞서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가라고 하는 건 혁신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질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창업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단순한 사업에서 넘어서서 혁신적인 어떤 방식을 찾고 탐구하고 기회를 찾아나가는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어떤 사고를 가진 어떤 방식이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현대적으로 기업가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유통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술의 혁신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적응하고 대응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창업가 정신이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가와 그리고 창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추후의 과정에서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수업 놓치지 않고선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